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오늘은 좀 더 자연적인 풍경을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자주 오는 소나무 숲 산림욕장에 왔습니다. 오늘 주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, 아내가 그 잣을 하나 주워서 여기다 놨는데 한번 보실래요? 네, 이게 잣입니다. 소나무 구루터기 위에다 올려놓은 잣이 좀 색다르네요. 본론으로 넘어와서 먼저 제목을 얘기하고, 또 영상은 중간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기로 하고 말을 이어나가겠습니다. 우리 부부의 귀촌 프로젝트. 예, 오늘 주제는 집 짓기에 적합한 골조 선택 요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골조라 그러면은 우리가 쉬운 말로 뼈대 또는 구조,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, 일반적인 단어는 골조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. 그래서 골조, 요 단어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. 골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, 아내님? 콘크리트가 있고요. 네. 목조 구조가 있고요. 네. 경량 철골 구조가 있고요. 예. 또 뭐 잘은 모르는데 벽돌조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또 요즘 흔히 많이 쓰는 샌드위치 맞다, 판넬. 맞다. 샌드위치. 예, 이렇게 있죠. 지금 아내가 말한 그 골조 각각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목조를 선호합니다.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, 경량 철골, 샌드위치 판넬, 이런 것들에 비해서 왜 목조를 선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 집 짓기에 들어가시고자 한다면 골조 선택을 현명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. 왜냐면은 뼈대가 시원치 않으면 아무래도 집의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죠. 다시 말해서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살면서 불편할 수 있고.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, 목조, 경량 철골, 샌드위치 판넬, 주로 많이 쓰는 요 네 가지 골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. 먼저 철근 콘크리트. 튼튼합니다.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같이 섞어서 거기다가 또 철근까지 들어가죠. 아유, 방금 말했네요. 예,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같이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보는 구조체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철근 콘크리트를 그냥 뭐라 그럴까요? 그냥 뭐 따라한다 그럴까요? 아니면 일반적이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튼튼한 면에서는 예. 그렇긴 하죠. 일례를 들면 아파트는 무조건 철근 콘크리트거든요. 물론 이제 철골도 있습니다. 경량 철골이 아니고 또 그냥 그거보다도 훨씬 더 두껍고 구조가 좀 더 탄탄한 높은 빌딩을 지을 때 쓰는 또 철골도 있어요. 하지만 어쨌든 철근 콘크리트는 흔히 보는 구조체이긴 하지만 그 새집 증후군, 뭐 유해 물질, 발암 물질, 이런 논쟁에서 피할 수 없는, 자유롭지 못한 그 화학 물질로 만든 재질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. 벌써 20여 년 전서부터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철근 콘크리트가 건재하다 보니까 이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도 꾸준한 것 같아요. 근데 저희는 어쨌든 새집 증후군, 발암 물질, 유해 물질, 이런 독소에 대해서, 독소 물질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많은 책들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는 무조건 배제를 했습니다. 맞아요. 아토피가 심한 사람들은 특히 철근 콘크리트에서 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.
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혼화제라는 게 있거든요. 그 콘크리트 혼화제는 철근 콘크리트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 약재인데 이게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.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고. 그럼 경량철골은 어떠냐? 경량철골은 나름 괜찮습니다. 왜냐면은 목조 구조하고 똑같은데 단지 나무 대신에 쇠를 쓴다는 그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경량철골은 제가 생각할 땐 뭐 제 생각이니까 혹시라도 이거 아니다 그러면은 안 하시면 돼요.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. 제가 생각할 때 쇠라는 게 두 가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저희처럼 이제 바닷가 근처에 이제 집을 지을 입장이라면은 아무래도 그 뭐랄까요? 부식할 염려가 있죠. 녹슬 염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고,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쇠다 보니까 단열이나 방음 면에서 나무보다는 못할 것 같아요. 전달이 더 쉽게 되니까. 예, 그렇죠. 일례를 들면 쇠라는 게 이게 뜨거울 때 금방 뜨거워지고 또 금방 식고. 네. 차가울 때 금방 차가워지거든요. 그러니까 겨울에 더 춥고 여름에 더 더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. 이유는 그렇고, 그럼 뭐 단열재가 있으니까 뭐 내장재, 외장재, 단열재 이렇게 들어가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? 아무래도 목조보다는 덜 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물론 이제 제 생각은 상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관련되어 있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고 탐구를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.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음 면에서도 아무래도 그 소리 이런 전달이 진동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될 거라는 거죠. 나무보다는. 그래서 경량철골은 나무한테 밀렸습니다.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. 이거 참 난감하죠. 난감합니다. 제가 이제 건설회사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샌드위치 판넬로 짓는데 이거를 집으로 짓는다는 게 참 그 뭐랄까요? 답답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샌드위치 판넬은 그 집을 짓는 구조체 골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 사무실이나 창고, 다시 말해서 임시적으로 이제 이걸 가설사무소라 그러는데, 가설이라 그러는데, 이런 가설사무소나 창고용이지 이게 집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수십 년 동안 보아온 결과 그래요. 일단은 생각보다 춥고 덥고 그 다음에 안전하지가 않은 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이게 구조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외장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목조나 경량철골처럼 그 골조가 촘촘하게 있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있으면서 패널로. 판넬로 그냥 이렇게 탁탁탁탁 끼워 넣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는데 골조를 만들면 있어서 기둥처럼 세워지는 것이 목조나 경량철골은 한 1000개 정도 들어간다. 그러면은 샌드위치 판넬은 한 10개? 아니, 뭐 한 100개? 100개?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은 그냥 가설로 임시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수십 년 동안 살 집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또 하나는 샌드위치 판넬이 생각보다 불이 잘 붙습니다. 우리 요번에 또 물류센터도 화재 사건도 있었고 뭐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많이 지어져서 거기서 화재 일어나면은 그 걷잡을 수 없는 화염에 휩싸이거든요. 거기에다가 유독가스도 배출이 됩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유독가스가 배출 안 되는 그런 판넬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접한 바로는, 탐구한 바로는 그렇다는 것이죠.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전부 좀 배제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골조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목조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. 목조의 장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철근 콘크리트, 경량철골,
그리고 샌드위치 판넬 이런 것들의 단점을 모두 다 보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처럼 그 골조를 선택함에 있어서 목조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,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외장재나 내장재가 있지 않습니까? 저희 아내가 가장 선호하는 외장재는 벽돌입니다. 벽돌로 벽체를 그 마감을 하고, 그 다음에 지붕은 뭐 아스팔트 싱글을 원하는데 저는 이제 징크로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죠. 어쨌든 그래서 징크 또는 싱글 지붕재는, 그 다음에 벽 마감재는 벽돌, 이거를 이제 선호하는데, 그 요즘 많이 짓는 것들이 대부분 그 뭐죠?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.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. 스코트라 그러나요? 파라테크. 스타코. 예. 왜 스타트? 예. 스타코. 스타코.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을 많이 쓰는데, 스타코는 생각보다 오염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세라믹 사이딩 또는 멘탈 사이딩, 뭐 시멘트 사이딩 뭐 등등 외장재들이 있는데,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이왕이면은 시간이 지나도 그 변하지 않는 벽돌과, 그리고 지붕의 그 내구성, 오랫동안 이렇게 빗물 새지 않고 보완할 수 있는 징크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중에 이제 징크에 리얼 징크라고 있는데, 리얼 징크는 진짜 징크가 아닙니다. 리얼만 들어간 거죠. 그냥 철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징크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이거 굉장히 좋은 함석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, 징크를 선택할 때 리얼 징크가 진짜 징크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. 왜냐면 내장재 잠깐 말씀드리면 실크 벽지, 그 절대 실크가 아닙니다. 그 실크는 비뉴릅니다. 그렇듯이 리얼 징크도 진짜 징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, 외장재, 내장재도 선택을 잘 하시라는 팁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. 잘 지내세요. 예. 올해 시작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, 남은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응원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 안녕.